김지훈과 박서연은 결혼한 지 12년이 됐어요. 지훈은 재능 있는 건축가로 큰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출장도 잦았고, 서연은 강남의 유명 부티크 옷가게 주인으로 언제나 완벽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지훈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서연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그래 하면서 피곤한 척 웃으며 넘기곤 했죠. 지훈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가게 일 때문이야? 물어보면 서연은 새로운 컬렉션 준비 중이야. 요즘 트렌드가 빨리 변하잖아라고 대답하면서 눈길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가게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섹시한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미니 드레스나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블라우스 같은 거요. 지훈이 그 옷들을 보며 이런 옷은 언제 입으려고? 물었을 때 서연은 가게 모델 촬영할 때 써. 고객들 취향에 맞춰야지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더욱 수상한 건 체육관이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운동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죠. 매일 저녁 헬스장 가방을 챙겨 나가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다고 했어요. 몸이 좀 처지네. 건강 챙겨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지훈은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의 몸이 점점 탄탄해지고 피부가 더 빛나 보일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특히 그 트레이너에 대해 물어보면 서연의 표정이 살짝 밝아지는 게 느껴졌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나도 한번 만나볼까?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서연은 그냥 평범한 트레이너야. 이름은 민준 씨? 왜 질투해? 하면서 웃었지만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이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지문 잠금으로 꽁꽁 잠가놓고 메시지가 오면 슬쩍 확인하면서 미소를 지었죠. 지훈이 저녁 식사 중에 누구한테 온 메시지야? 그렇게 재미있어? 물었을 때 서연은 거래처 사람, 옷 디자인 얘기하면서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어요. 지훈은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공적인 메시지엔 그렇게 웃지 않았으니까요. 밤에 서연이 잠든 틈에 핸드폰을 보려 했지만 잠금이 풀리지 않아 포기했어요. 그날부터 지훈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그 의심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내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출장 준비에 집중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서연이 화장대 앞에서 더 신경 쓰는 모습, 출근할 때 평소보다 향수를 더 뿌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이 출근 인사로 뺨에 키스하려 할 때 서연은 살짝 피하면서 오늘 미팅 많아. 빨리 가봐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갑자기 부산 출장 가야 해. 중요한 계약서 서명 때문에라고 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부산, 갑자기? 언제 돌아올 거야? 물었더니 서연은 내일 저녁쯤 비행기 타고 다녀올게 하면서 짐을 챙겼어요. 지훈은 그날 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그녀의 차에 작은 GPS 추적기를 붙였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붙일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결국 성공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나도 오늘 지방 출장 가야 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출장을 취소하고 차를 타고 대기했어요. GPS 앱을 켜고 서연의 차를 추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걸 보자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하면서 차를 몰아 그곳으로 갔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의 차가 도착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서연이 내리는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비즈니스 슈트가 아니라 빨간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주었죠. 그리고 서연이 팔짱을 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근육이 잘 다듬어진 남자. 바로 그녀가 말하던 개인 트레이너였어요. 지우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서연이 그 남자에게 기대며 웃고 남자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오늘도 예쁘네. 서연아 남자가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서연은 너 때문에 더 신경 썼어 하면서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그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어요. 깊고 열정적인 키스. 지훈이 본 적 없는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려서 핸드폰 카메라를 켰어요. 사진을 찍었죠. 1장, 2장, 그들의 키스 장면,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 눈물이 흘렀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고 더 찍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이게 현실인가 하면서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서연의 차가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는 걸 확인하고 지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서연이 출장 잘 다녀왔어 하면서 웃으며 들어올 때 지훈은 어떻게 대할지 고민했어요. 그날부터 지훈의 일상이 변했어요. 출근길에 그 사진들을 다시 보았어요. 서연의 미소가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미팅 중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지훈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물었지만 지훈은 아니,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저녁을 차리며 오늘 뭐 먹을까? 내가 스파게티 할게 할 때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좋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트레이너와의 장면이 스쳤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후 지훈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어요. 서연의 핸드폰을 다시 노려봤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대신 그녀의 운동 가방을 뒤졌어요. 안에서 작은 선물 상자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은색 팔찌 하나. 안쪽에 M2S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 지훈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스쳤어요. 이게 뭐야? 지훈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돌아오자 지훈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요즘 운동 잘 돼? 트레이너 어때? 서연은 응, 열심히 해. 왜? 하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 주말 지훈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12년 동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카페, 서연의 웃음소리, 함께한 여행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서연을 보니 그녀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우리 요즘 어때? 행복해? 물었어요. 서연은 당연하지. 왜 그래? 하면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지훈은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지훈은 GPS를 다시 확인했어요. 서연의 차가 또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엔 지훈이 직접 따라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서연과 그 남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멀찍이 서 지켜봤어요. 서연이 남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 남자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장면. 지훈의 가슴이 터질 듯했어요. 사진을 더 찍고 결국 차로 돌아와 울었어요. 끝났어. 지훈이 혼자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오늘 헬스장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려 할 때 지훈은 그만해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피곤하네 먼저 잘게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지훈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대화를 할까? 사진을 보여줄까? 불면의 밤이 이어졌어요. 서연이 들어와 안아줄 때 지훈은 몸을 돌려 피했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이제는 역겨웠어요. 며칠 후 지훈은 변호사 친구를 만났어요. 이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라고 했지만 친구가 무슨 일인데? 물으니 지훈은 그냥 가정법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의 얼굴을 보니 미안함과 분노가 섞였어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서연이 물었어요. 지훈은 외식하자라고 대답했지만 식사 중에 대화가 끊겼어요. 서연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었을 때 지훈은 일이 바빠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네가 왜 그런지 알아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됐어요. 지훈은 매일 그 사진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서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 그 트레이너와의 만남들. 지훈의 삶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다들 행복할까 생각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더 절망적이었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졌어요. 상사가 지훈 씨 집중 좀 해라고 할 때 지훈은 죄송해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지훈은 서연의 일정을 더 추적했어요. GPS로 그녀의 움직임을 기록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 아파트로 가는 패턴이 보였어요. 지훈은 그 날짜에 맞춰 기다렸어요. 이번엔 아파트 로비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남자가 말하는 소리. 지훈은 계단으로 올라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키스 소리. 지훈의 심장이 미칠 듯 뛰었어요. 이제 그만. 지훈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사진들을 프린트했어요. 테이블에 놓고 서연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직 보여줄 용기가 안 났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지훈은 오늘도 늦었네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응, 가게 재고 정리하느라 하면서 피곤한 척 누웠어요. 지훈은 그녀의 등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의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고급 아파트 앞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서연의 키스, 그 남자의 손길, 모든 게 생생했어요.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스크롤이 제대로 안 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야?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안 공기가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서연이 좋아하던 꽃향기 디퓨저 냄새조차 역겨웠죠. 밤이 깊어지자 서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출장 다녀왔어.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지훈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그녀를 봤어요. 서연의 얼굴엔 여전한 미소가 있었지만 이제 그게 가짜처럼 보였어요. 부산 어땠어? 계약은 잘 됐어?
지훈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서연은 응, 성공적이었어. 새로운 파트너랑 잘 맞았어 하면서 웃었어요.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파트너, 지훈이 속으로 되뇌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연은 샤워하러 들어가고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어요. 그녀가 나와서 안아주려 할 때 지훈은 피곤해하면서 몸을 돌렸어요. 그날 밤 지훈은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봤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마음은 캄캄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다 서연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서 그 은색 팔찌가 다시 눈에 띄었어요. M2SC. 민준? 아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이강준일 텐데 왜 지훈은 팔찌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연이 깨어나 일찍 일어났네 하면서 다가오자 지훈은 서랍을 닫고 응, 일찍 출근해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다가오자 지훈은 며칠이 지났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서 도면을 여러 번 고쳤어요. 동료가 지훈 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물었지만 지훈은 개인적인 일 좀 있어 하면서 피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서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할게. 네가 좋아하잖아, 서연이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식사 중에 서연이 요즘 운동 효과 봐. 몸이 탄탄해졌어 하면서 자신의 팔을 만지작거렸어요. 지훈은 그 모습에 속이 뒤집혔어요. 트레이너 덕분이네. 지훈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응? 왜 갑자기? 그녀가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훈은 그냥 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주말 지훈은 혼자 사무실에 나가 사진들을 프린트했어요. 회사 프린터에서 한 장씩 뽑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사진을 모아 봉투에 넣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서랍 깊숙이 숨겼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언제 오실래요? 물으니 지훈은 내일 오후에 대답했어요. 사무실에 가서 사진들을 보여주자 변호사가 이런 증거라면 유리해요. 외도 증명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죠 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서연이랑 정말 끝인가 지훈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 지훈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결혼 12년의 기록, 공동재산 목록, 사진 복사본. 모든 게 정리되자 지훈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가게에서 돌아오자 지훈은 얘기 좀 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무슨 일? 하면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지훈은 테이블에 서류와 사진들을 놓았어요. 사진 위로 서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서연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 장, 두 장. 그녀와 강준의 키스 장면, 팔짱 낀 모습. 지훈아. 이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차갑게 설명해봐라고 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 지훈아. 실수였어. 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은 실수? 몇 달째잖아. 부산 출장?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게. 우리 12년인데 하면서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우는 그녀를 밀치고 늦었어. 신뢰가 깨졌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울면서 아이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애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울었어요. 지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이혼 안 할게. 생각할 시간 줘 하면서 출근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가 합의 이혼으로 가자 했지만 서연이 거부했어요. 안 돼, 지훈아. 법원 가서도 싸울게. 서연이 전화로 말했어요. 지우는 그러든지 하면서 끊었어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자 서연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요. 조정 절차로 가죠. 했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 복도에서 지우는 서연을 봤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으로 피곤함을 가렸지만 눈이 붉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가 왜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물었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외도로 인한 신뢰 상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제출했어요. 서연이 그건 오해예요. 우린 화해할 수 있어요. 했지만 판사가 사진을 보더니 증거가 명확하네요 했어요. 서연의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는 재산 분할에 이의가 있어요. 했어요. 지훈 쪽이 공동 재산은 반씩. 하지만 위자료는 청구할게요. 대응했어요. 재판이 길어졌어요. 서연이 가게는 내 거야. 내가 키운 사업이야 주장했지만 지훈의 변호사가 결혼 후 공동으로 투자했어요. 증빙했어요. 반박했어요. 지훈은 법원에서 서연의 눈물을 봤어요. 지훈아, 제발. 그녀가 속삭였지만 지훈은 시선을 피했어요. 변호사가 강준의 신원을 파악했어요. 이강준, 35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예요. 소환할게요. 했어요. 지훈은 그 자식도 책임져야 해라고 말했어요. 강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시작됐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했죠. 강준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처음엔 서연 씨가 이혼 중이라고 했어요. 몰랐어요. 변명했어요. 지훈은 거짓말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강준이 중얼거렸어요. 법원에서 강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피고 측 해명하세요. 하자 강준의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는 기혼 사실을 몰랐어요. 했지만 지훈 쪽 증거가 강했어요. 재판날 강준이 증언대에 섰어요. 평소 SNS에서 자랑하던 근육질 몸매가 지금은 축 처진 어깨로 보였어요. 서연 씨와 만난 건 실수였어요.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강준이 말했어요. 지훈이 그게 변명이 돼? 소리쳤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강준은 죄송합니다. 지훈 씨,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길을 마주치지 못했죠. 판사가 배상 판결 내릴게요. 했어요. 지훈은 법정을 나오며 가슴이 후련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서연과의 이혼도 마무리됐어요. 재산은 지훈이 가게 지분 일부와 아파트를 받았어요. 위자료도 청구됐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지훈아, 미안해하면서 서류에 사인했어요. 지훈은 이제 끝이야라고 말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우산 없이 걸으며 12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난 걸 실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빈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물건들이 치워진 방을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이혼 후 첫 주, 지훈은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진들을 지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지훈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친구가 괜찮아? 술 한잔하자 전화했지만 지훈은 나중에 했어요. 밤에 TV를 켜니 드라마에서 외도 장면이 나오자 채널을 바꿨어요. 서연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건강 챙겨라고. 지훈은 읽고 지웠어요. 강준의 배상금이 들어왔어요. 변호사가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했어요. 지훈은 그 돈으로 새 프로젝트에 투자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지훈 씨, 이제 집중할 때예요. 상사가 말했어요. 지훈은 네, 열심히 할게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미안해. 그 소리에 지훈은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었죠. 이제 나 자신을 챙겨야 해. 지훈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친구 모임에서 새 출발 축하해 하면서 건배했어요. 지훈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직 아팠어요. 서연의 가게 앞을 지나칠 때 그녀의 간판을 보니 멈칫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강준은 SNS를 중단했어요. 지훈이 우연히 검색해보니 그의 계정이 비활성화됐어요. 그 자식도 고통받겠네. 지훈이 중얼거렸지만 동정은 안 느껴졌어요. 법적 대결이 끝난 후 지훈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결혼 사진을 버렸어요. 이제 자유야. 지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은 법정에서 서연의 마지막 눈빛을 피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판사가 양측 합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청중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간단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죠. 지훈 쪽으로 다가오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오빠가 또 사고를 쳤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어요. 그녀는 저는 이은채예요. 강준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은채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설명했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골치 아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제가 대신 챙겨야 했죠. 이번 일도 정말 죄송해요. 지훈 씨가 겪은 고통,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공감해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지훈은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은채의 태도가 강준과 전혀 달라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왜 여기 오셨어요? 변호사도 아니신데. 지훈이 물었어요. 은채는 오빠가 또 사고 칠까봐 왔어요. 그리고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판이 끝나자 은채가 커피 한 잔 어때요? 더 이야기 나눌까요? 제안했어요. 지훈은 망설였어요. 강준 씨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거절하려 했지만 은채가 제발 10분만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눈을 마주쳤어요. 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아 은채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오빠를 돌봤죠. 헬스 트레이너 된 것도 인플루언서 된 것도 다 제 도움으로. 그런데 항상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은채의 손이 커피잔을 쥐고 살짝 떨렸어요. 지훈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연과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매일 출장 다니며 믿었는데 그 트레이너가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채가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알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 많아요. 시간 걸리지만 치유될 거예요 하면서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그날 대화가 길어졌어요. 지훈은 은채의 조언에 위로를 느꼈어요. 감사해요. 오늘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그 후로 은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재판 후 괜찮으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훈은 처음엔 답하지 않았지만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하다 답장했어요.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다음 만남에서 은채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놨어요. 오빠 때문에 직장도 그만둔 적 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려서요. 지금은 클리닉에서 일하지만 가족 부담이 커요. 지훈은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 해요. 하면서 공감했어요. 카페에서 산책로로 이어진 대화, 은채의 웃음소리가 지훈의 마음을 녹였어요. 은채 씨처럼 이해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은채는 지훈 씨도 강하세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 봤어요. 하면서 손을 살짝 스쳤어요.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가 됐어요.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은채가 도시락을 싸오고 지훈이 커피를 사왔죠. 이 김밥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은채가 웃으며 내밀었어요. 지훈은 맛있게 먹으며 집밥 먹은 지 오래됐어요. 감사해요. 했어요. 산책하며 은채가 과거는 잊고 지금을 즐겨요. 조언했어요. 지훈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었어요. 밤에 은채와 통화하며 오늘 환자 상담에서 당신 생각났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지훈은 나도 은채 씨 덕분에 회사에서 집중 잘 돼요. 대답했어요. 몇 달 후 지훈이 우리 같이 살아볼까 제안했어요. 은채는 정말 오빠 때문에 걱정되지만 좋아요 하면서 안겼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훈이 가구를 고르고 은채가 인테리어를 꾸몄죠. 이 소파 편안해 보이네 지훈이 말했어요. 은채는 우리 둘이 앉아서 영화 볼 거야 웃었어요.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오늘 상담 어땠어? 지훈이 물었어요. 은채가 환자 한 분이 이혼 후 우울증이었어. 당신처럼 강해지라고 했어. 대답했어요. 침대에서 은채를 안으며 지훈은 너 만나서 다행이야. 신뢰가 다시 생겼어. 속삭였어요. 은채는 나도 지훈 씨 믿어요. 우리 서로 지켜줄게 했어요.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은채가 커피를 타주고 지훈이 출근 키스를 했어요. 주말에 근교 여행 가서 이 산책길 예쁘네 은채가 말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너랑 같이라서 더 좋아했어요. 클리닉에서 은채가 피곤해 돌아오면 지훈이 마사지해줬어요. 고마워. 사랑의 은채가 속삭였어요. 지훈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죠.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은채가 오빠가 연락했어. 돈 문제로 하면서 한숨 쉬었어요. 지훈은 무시해. 우리가 왜 신경 써 했지만 불안감이 스쳤어요. 다음 날 저녁 지훈이 집에 들어서자 문 앞에 강준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번뜩였어요. 야, 너 뭐야? 내 동생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거지? 강준이 소리쳤어요. 지훈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준이 막았어요. 오빠, 왜 여기 왔어? 은채가 안에서 나와 물었어요. 강준이 너 미쳤어? 이 새끼가 내 인생 망칠 거야. 나 때문에 너한테 접근한 거라고 하면서 은채의 팔을 잡았어요. 지훈이 놔. 은채랑 나 진심이야. 복수 같은 거 없어 소리쳤어요.
강준의 눈이 더 커졌어요. 거짓말 마. 너 재판에서 나 봤잖아. 이제 내 동생으로 복수하나? 하면서 지훈의 가슴을 밀쳤어요. 지훈이 넘어지자 강준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야, 그만해. 은채가 소리치며 강준을 밀어냈어요. 지훈의 팔이 아팠지만 은채를 보호하려 일어났어요. 은채, 안으로 들어가. 지훈이 말했어요.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강준이 이 새끼가 하면서 주먹을 쥐었지만 경비원이 제지했어요. 강준은 욕을 내뱉으며 사라졌어요. 그날 밤 지훈은 팔에 멍이 들었어요. 은채가 약을 바르며 미안해, 오빠 때문에 울었어요. 지훈은 내 탓 아니야. 우리 강해지자 하면서 안아줬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강준의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은채의 클리닉 앞에 나타나 그 새끼랑 헤어져. 너 이용당하는 거야. 소리쳤어요. 환자들이 수근거렸어요. 은채가 오빠, 그만해. 나 행복해했지만 강준은 넌 모르는 거야. 그놈이 나 증오해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출퇴근길에 강준이 기다리다 은채를 붙잡았어요. 집으로 와. 가족이잖아, 강준이 말했어요. 은채는 이제 그만. 너 때문에 내 삶 망치지 마 하면서 도망쳤어요. 동료들이 은채 씨, 요즘 이상한 남자 따라다니네? 물었어요. 은채는 가족 문제예요. 하면서 피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지훈이 경찰에 신고하자 했어요. 은채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경찰서에서 스토킹과 폭행으로 신고합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증언하며 은채가 오빠가 계속 따라다녀요. 무서워요 했어요. 경찰이 증거 있나요? 물었어요. 지훈이 CCTV 영상과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200m 이내 접근 금지 판사가 선고했어요. 강준이 법원에서 동생 걱정해서 그런 건데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명령 후 강준의 연락이 줄었어요. 지훈과 은채는 안도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저녁에 산책하며 이제 괜찮아질까? 은채가 물었어요. 지훈은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클리닉에서 은채가 환자를 상담하며 과거가 현재를 망치지 않게 하세요. 조언했어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됐죠. 지훈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은채 덕분이야 생각했어요. 밤에 둘이 앉고 사랑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강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채의 핸드폰에 가끔 익명 메시지가 왔어요. 조심해라고. 지훈은 무시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채가 오빠가 다른 도시로 갔대 소식을 들었어요. 지훈은 다행이야 하면서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불안감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은채가 우리 여행 갈까? 휴식 필요해 제안했어요. 지훈은 좋아, 제주도로 가자 했어요. 비행기에서 은채의 머리를 기대며 지훈은 새 시작이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지훈과 은채의 일상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죠. 은채가 가방을 풀며 바다바람이 아직 느껴지네. 다음엔 더 오래 가자. 웃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안으며 그래, 약속해 대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바쁜 거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은채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환자 상담 많아. 힘낼게 말했어요.
지호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조심히 다녀와 보냈어요.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를 마무지며 동료와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지훈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동료가 말했어요. 지훈은 새로운 시작이야 하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훈이 놀라서 달려와 은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물었어요. 은채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오늘 클리닉에 어떤 여자가 와서 소리쳤어. 나보고 남의 남편 훔친 여우년이라고, 외도범 동생이라고.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면서 흐느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여자 어떤 모습이었어?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 지훈이 물었어요. 은채가 검은 머리에 화려한 옷 입었어. 30대 후반쯤?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 대답했어요. 지훈은 바로 알았어요. 서연이었죠. 서연이야. 내 전처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은채가 물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안고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의 번호를 찾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만나자. 할 말 있어. 지훈은 은채와 상의한 후 알았어. 어디서? 답장했어요. 약속 장소는 그들의 옛 단골 카페였어요. 지훈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녀는 예전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얼굴이 야위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서연이 앉으며 오랜만이네. 지훈아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훈은 무슨 일로 불렀어? 은채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서연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그년? 내 새 여자. 나 돌아와. 후회했어. 네, 실수 용서할게. 그년만 헤어지면 돼. 서연이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 네가 외도한 거잖아. 난 은채랑 행복해. 돌아갈 생각 없어.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그년이 내 인생 망칠 거야. 걔 오빠가 나랑. 그랬잖아. 걔도 똑같아. 이용당하는 거라고. 서연이 소리를 높였어요. 카페 손님들이 쳐다봤죠. 지훈은 그만해. 은채는 달라. 너처럼 안 해 하면서 일어났어요. 서연이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년 직장 망치게 할게 위협했어요. 지훈은 팔을 뿌리치고 법대로 해하면서 나왔어요. 밖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서연이 왜 이렇게 변했지?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은채에게 이야기하자 그녀가 무서워. 하지만 같이 이겨내자 했어요. 지훈은 경찰에 신고 준비할게 대답했어요. 서연의 괴롭힘이 본격화됐어요. 다음 날 은채의 클리닉 앞에 서연이 나타났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이은채는 남편 훔친 도둑년. 해고하라 소리쳤어요. 환자들이 놀라서 피했어요. 은채의 상사가 이런 식이면 안 돼요. 하면서 서연을 쫓아냈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동료들이 은채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은채 씨, 그 여자 누구야? 무슨 일 있었어? 한 동료가 물었어요. 은채는 개인적인 오해예요 하면서 피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은채가 오늘 환자 2명이 취소됐어. 나 때문에 클리닉 피해 갈까봐 울었어요. 지훈은 내 탓이야.
서연을 막아야 해 하면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은 SNS에도 올렸어요. 은채의 사진을 도용해 이 여자가 내 남편 뺏었어요. 외도범 가족, 글을 썼어요. 지훈이 그걸 보고 분노했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야, 지훈이 말했어요. 은채와 함께 증거를 모았어요. 클리닉 CCTV, 동료 증언, SNS 캡처. 변호사가 소송 걸자 업무 방해, 협박했어요. 소장 제출 후 서연에게 연락이 왔어요. 치하해. 아니면 더 할 거야 위협했지만 지훈은 무시했어요. 재판날 법정에서 서연이 지훈이 나버렸어요. 그년 때문이에요.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동료가 증언대에 서서 서연 씨가 소란 피워 환자들이 불편해했어요. 판사가 피고는 벌금 500만 원과 배상금 1000만 원 지불하라 선고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서연이 중얼거렸지만 지훈은 무시하고 나왔어요. 그 후 서연의 소식이 끊겼어요. 지훈이 친구통에 들으니 가게가 문 닫고 다른 도시로 갔대요. 재정적으로 타격 컸나 봐. 친구가 말했어요. 지훈은 자업자득이야 했어요. 은채의 클리닉도 안정됐어요. 상사가 이제 괜찮아. 내 실력 믿어 격려했어요. 지훈과 은채는 저녁 산책하며 이겨냈어. 서로를 안았어요. 하지만 상처가 남았어요. 은채가 밤에 동료들 시선이 아직 불편해했어요. 지훈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위로했어요. 강준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은채가 오빠가 돈 못 갚아서 집 압류됐대. 차도 팔았고 한숨 쉬었어요. 지훈은 그럴 줄 알았어. 3천만 원이 어디 쉬운가 했어요. 은채가 편지 받았어요. 강준이 미안해. 새 출발할게 썼지만 은채는 믿기 힘들어하면서 찢었어요. 강준은 작은 방에서 살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대요. 트레이너 일도 못해. 명성 잃었어. 은채가 말했어요. 지훈은 그의 선택이었어. 우리 신경 쓰지 마 했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지훈 씨, 새 부서 이사로 가자. 연봉도 오르고 상사가 제안했어요. 지훈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대답했어요.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니 뿌듯했어요. 은채도 큰 클리닉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어. 은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훈이 축하해. 저녁에 외식하자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우리 미래에 건배했어요. 결혼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행복해. 서류보다 마음이 중요해. 은채가 말했어요. 지훈은 맞아. 너랑 매일이 소중해 했어요. 주말에 함께 요리했어요. 지훈이 채소 썰고 은채가 양념 섞었어요. 이 김치찌개 맛있네. 지훈이 먹으며 칭찬했어요. 은채는 너 덕분이야 웃었어요. 밤에 영화 보며 소파에 기대 은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과거는 잊었어. 지금 내가 있어. 지훈이 속삭였어요. 은채는 나도 오빠 때문에 힘들었지만 너 만나서 강해졌어 했어요. 여행도 자주 갔어요. 부산 바다에 가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 좋다. 은채가 말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너랑 같이라서 더 좋아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며 추억 쌓았어요. 지훈의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서연과 강준은 먼 기억이 됐어요. 새로운 삶이야. 지훈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은채가 뒤에서 안으며 우리 함께 할게 했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그녀의 미소가 하루를 밝혔어요. 출근길에 사랑의 메시지 보내고 퇴근 후 포옹으로 맞이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지우는 출장 후 집에 돌아와 은채의 요리를 먹으며 회사에서 내 생각만 했어요. 은채는 나도 환자 상담 중에 너 떠올랐어 웃었어요. 주말 시장에 가서 장 봤어요. 이 과일 신선해 은채가 고르며 말했어요. 지우는 장바구니 들고 따라다녔어요. 집에서 과일 깎아 먹으며 대화 나눴어요. 앞으로 뭐 할까? 집사? 지훈이 물었어요. 은채는 천천히 지금처럼 대답했어요. 밤에 불 꺼진 방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아침에 은채가 좋은 꿈 꿨어? 물었어요. 지우는 너 나오는 꿈하면서 키스했어요. 은채의 클리닉에서 상 받았어요. 최우수 상담사 지훈이 꽃다발 들고 축하했어요. 자랑스러워 지훈이 말했어요. 은채는 너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어 했어요. 저녁 파티에서 친구들 만나 커플 너무 잘 어울려 칭찬받았어요. 지우는 운이 좋았어 웃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은채가 말했어요. 지우는 과거 덕분에 지금을 소중히 해했어요. 매일이 선물 같았어요.